그 다음 얘기가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이 독주 얘기인데 두 분한테 다 듣고 싶어요, 사실은. 예. 뭐 애플이 지금 막강하게 이제 9월 12일인가요? 그 아이폰 5가 나온다. 예. 뭐 해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최근에 무섭게 샀습니다. 뭐 예. 단기 자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현대차는 이 와중에 계속 이익률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뭐 혹자들은 뭐 정몽구 회장이 정말 럭키한 회장님이다. 뭐 이런 분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이런 삼성전자, 현대차 어떤 전망이랄까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두 분 다 좀 듣고 싶네요. 편견 없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유 있는 당연한 독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7대 시크릿 산업들을 보시면 사실은 철강, 그다음에 건설, 조선이 2007년도에 주가가 피크를 쳤었죠. 대우조선이 6만 원대 갔었고 현중도 한 50만 원대 갔었고 GS건설이 20만 원, 포스코가 76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5년이 지났지만은 주가가 영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산업들이 이제 화학, 반도체, 이제 자동차 정도로 대변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익이 늘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와 그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어닝이 꺾였죠. 화학도 작년에 꺾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이익이 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주가도 비싸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는. 아직도. 삼성전자가 지금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21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익이 올해 전체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평균을 보시면 세후에 약 한 22조에서 24조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PR이 약 8.5에서 한 9.5 정도 밴드거든요. 세계 1위 기업으로 봐서는 절대로 비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 이익이 유지되고 내년에 혹시 이익이 된다면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근데 물론 이익이 준다면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잘했고 앞으로는 그로스 측면에서는 좀 크게 보여줄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더 이상 캐파를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가치주 영역으로 자꾸 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시총이 우선주까지 해봤자 60조가 안 되는데 올해 컨센이 9조가 넘거든요. 그럼 PR은 약 6.5배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올해 예상에. 그러면은 우량주가 6.5배면 비싸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조심해야 될 점은 PBR이 이제 2배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1.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PBR이 낮을 때 고퍼에 사서 PBR이 높아지고 접할 때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좀 수익 추이를 보고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대차 독주 이런 거 어떻습니까? 뭐 애플 이제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 현대차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이상백 기자. 일단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삼성전자 임원이 얼마 전에 얘기했다는데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무선통신사업부 스마트폰이 잘 나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얘기고요. 일단 뭐 스마트폰 쪽에서 뭐 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키운 거 그리고 저는 항상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뭐 30년 뒤 혹은 20년 뒤, 10년 뒤를 바라볼 때 삼성전자가 계속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동안은 실리콘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그 반도체라고 그러니까 실리콘 사이클이 몇 차례 거듭하면서 하나씩 튕겨나갔죠. 하나씩 망하면서 하이닉스, 키몬다, 엘피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플레이가 줄어들면서 점점 점유율을 확대해갔던 추세였는데 지금 나가리 될 애들 다 됐습니다, 대부분. 그래가지고 더 이상 추가로 점유율을 확대할 여지가 있느냐 있긴 하겠지만 과거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히 이제 양강 구도로 좀 재편이 된 상황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은 이제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좀 잠깐 있다 왔지만 기존의 현대차의 입지라고 하는 것이 뭐 슬럼가나 히스패닉계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뭐 싼 자동차 필요할 때 사던 이런 거였다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이 뭐 K7이나 뭐 그랜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아제라라고 팔리는데 그런 차들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백인들도 그걸 사기 시작했고 메인 트렌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깜짝 놀랐어요. 현대차가 기존의 그 포지션에서 약간 그 럭셔리에 어느 정도 발을 걸치는 이제 수준까지 왔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차가 성장할 가능성은 추가로 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다만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인데 정치적으로 순환 출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이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기아차이고
그럴 경우에 약간 지분이 만약 오버 이슈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규제 방안이 나오는지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부사장님께서 이유 있는 독주다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예. 참 삼성이라는 기업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기업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뭐 가전에서 반도체, 예. 이번 스마트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흐름을 어찌나 이렇게 예. 잘 타고 있는지. 잘 쫓아갔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